무료한 일상을 유쾌한 일상으로 포항시 평생학습원에서는 여러분들의 건강한 일상을 응원합니다. 여기는 랜선 평생학습센터입니다. 저는 포항시 평생학습원에서 두피 모발 자격증 반을 강의하고 있는 강사 김다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랜선 교육으로 할 내용은 두피 모발과 피부 관리 내용입니다. 건강한 두피와 건강한 피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셀프 건강 두피 만들기 첫 번째 단계는 본인에게 맞는 샴푸를 고르는 방법입니다. 시중에 가서 샴푸를 고르시는데 보통 브랜드만 보고 구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시면 브랜드 바로 밑에 어떤 두피용에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샴푸인가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샴푸를 고르실 때 건성 두피용 샴푸인지 지성 두피용 샴푸인지 그리고 비듬성용 샴푸인지 이런 부분을 자세히 보시고 샴푸를 구매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럼 나는 지성 두피일까 건성 두피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서 알아보실 수 있는 팁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머리 샴푸 후에 3시간이 경과하시고 본인이 두피를 만져보았을 때 유분기가 느껴진다면 그건 지성 두피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3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크게 기름기나 이런 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건 건성 두피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화장품, 피부에 맞는 화장품도 건성용, 지성용, 민감용 고르시듯이 샴푸를 고르실 때도 분명히 샴푸 브랜드 밑에 어떤 두피용의 샴푸인지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구매하시는 것이 두피 건강을 하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간단하게라도 샴푸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지성용 샴푸 두피입니다. 그래서 지성용 샴푸 두피는 머리에 있는 기름기나 유분 그리고 노폐물 제거에 굉장히 용이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저희가 또 구매하실 수 있는 제품들 중에는 건성용 두피 건성용입니다. 두피 건성용 또는 두피 민감용. 건성용도 판매하고 민감용도 판매하는데 건성 피부든 민감 피부든 동일한 샴푸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샴푸들은 두피의 영양이나 보습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샴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비듬용 두피 샴푸인데 비듬용 두피 샴푸는 비듬이 있는 분들은 꼭 비듬용 두피 샴푸를 쓰셔야만이 비듬균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 샴푸로는 비듬을 억제하기 어렵다는 부분 꼭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리고 요즘 또 많이 대중화되는 샴푸 중에 하나가 바로 산성 샴푸라고 있습니다. 산성 샴푸는 pH 5.5에서 6 정도 되는 샴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 염색이라든지 펌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샴푸가 요즘은 많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관심 가지고 계시는 탈모용 샴푸가 있는데요. 이 탈모용 샴푸에 너무 지나치게 맹신하시고 이 샴푸로만 샴푸하면 머리가 무조건 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접어두시고요. 탈모용 샴푸는 모든 성분 안에 탈모제, 육모제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탈모의 예방에 도움을 준다라고까지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피부의 화장품도 본인에게 맞는 제품을 쓰듯이 두피 샴푸 또한 본인에게 맞는 두피용 샴푸를 쓰실 것을 꼭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건강 두피 마사지를 위해서 저희 선생님을 모시고 빗질하는 방법과 그리고 마사지 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건강 두피 만들기 세 번째 방법은요, 샴푸를 하시면서도 마사지 하는 방법, 또 샴푸 후에도 마사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샴푸 하시는 동안 마사지를 하신다고 샴푸를 10분이나 20분 이렇게 오래 하시는 거는 두피를 건조하게 만드는 방법이니까 샴푸하는 적당한 시간은 5분 이내로 끝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5분 동안 샴푸를 하시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좋은 혈자리 몇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앞머리 정수리 헤어라인 가운데 중심부에 있는 신정혈을 자극하시는 게 좋고요. 이 신정혈은 앞머리 탈모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신정혈을 5초 정도 눌러주시게 되면 앞머리 부분에 혈액순환이 원활하기 때문에 탈모 예방에 굉장히 좋습니다. 샴푸를 하시는 동안에도 자극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특히 샴푸 후에도 머리를 말리시는 과정 중에서도 신정혈은 꼭꼭 자극을 해주시는데 손톱은 사용하지 마시고요. 손끝 지문을 이용하셔서 신정혈에 놓으시고 5초 정도 지압을 해주시고 그걸 반복해서 10번도 좋고 20번도 좋은데 보통 한 1, 2분 정도 반복하셔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 좋은 자리는 머리 헤어라인 끝에 모서리 부분에 있는 두유라는 혈자리예요. 이 두유라는 혈자리를 사람들은 굉장히 찾기를 좀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헤어라인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좀 어려워 하시는데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면 눈썹 끝에서 직진 방향으로 올라오셔서 잡는 자리,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물론 머리가 앞에 없으신 분들은 머리가 난 곳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기도 하시는데 헤어라인 쪽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눈썹 끝에서 직진하신 헤어라인 있는 부분에 있고요. 양방향 같이 존재합니다. 여기 자리 이름은 두유라고 합니다. 이 두유 혈자리를 자극하시게 되면 어디에 좋으냐면 M자 탈모라고 하죠. 앞머리가 아니고 옆머리, M자 모서리 부분에 탈모가 일어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두유 혈자리를 자극하시면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돼서 탈모 예방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한 번 한다고 갑자기 머리가 나지는 않겠죠. 그래서 매일 샴푸 하실 때 또 매일 머리를 말리실 때 잊지 마시고 두유 자리를 자극해서 M자 탈모를 예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알려드릴 자리는요, 귀와 귀 사이에 손을 대고 가운데 정수리 맨 위에 있는 자리인데 이름은 백회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잡기가 어려우시다면 혹시 집에서 편편한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책받침도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머리 정수리 위에 놓았을 때 닿는 부분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양쪽 귀를 이어서 정수리에서 만나는 자리, 이곳을 백회라고 합니다. 백회는 그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100가지 기운이 모여서 교차가 되는 곳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혈자리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이 백회라는 혈자리를 자극하게 되면 100가지의 기운이 모두 다 자극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정수리 탈모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빗을 이용해서 이 부위를 자극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물론 아플 정도로 자극하시면 안 되고 피부가 따갑지 않을 정도 자극을 해주신다면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되고 또 두피 정수리 부분에 탈모 예방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헤어 뒷 라인에도 아주 중요한 혈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혈자리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뒷 라인에서는 고개를 살짝 숙이시고 헤어 뒷 라인, 머리카락이 자라는 가운데 정중심부, 이 부분을 우리가 아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문이라는 혈자리는 스트레스 두통이라고 하죠. 스트레스 받고 하시면 머리가 많이 아프고 무겁고 할 때 누르시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지압하시는 방법은 엄지손가락이든 중지를 이용해서 고개를 살짝 숙이신 상태에서 잡으시고요. 그리고 고개를 살짝 들면서 지압을 하시게 되면 오목하게 쑥 들어가는 부분이 잡혀져서 훨씬 더 잡아내기가 쉬워요. 그냥 고개를 숙인 채로 계속 잡으면 이 자리인지 저 자리인지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고개를 숙여서 헤어라인, 뒷라인 가장 중심부에 손을 얹고요. 그 다음 고개를 살짝만 들어주시면 쑥 하고 들어가는 자리가 생깁니다. 바로 그 자리가 아문이라는 자리입니다. 이 아문이라는 자리는 등 뒤에서부터 시작해서 머리까지의 여러 가지 혈액순환들, 그 다음에 기운이 소통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자극하시게 되면 등 뒤에서부터 머리로 올라가는 에너지, 그 다음에 혈액순환, 이런 것들이 원활해지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문 바로 옆에는 머리카락 모서리,
머리카락 양쪽 모서리, 뒷라인의 양쪽 모서리, 양쪽에 존재합니다. 바로 풍지혈이라고 합니다. 이 혈도 아문혈과 마찬가지로 고개를 살짝 숙이셨을 때 잡으시고요. 그 다음 고개를 살짝 들며 쑥 하고 들어가는 게 보입니다. 근데 본인들이 여기 이 혈을 자극하셨을 때 나는 여기가 왜 이렇게 아프지? 하신다면은 내 몸에 독소가 좀 생겼구나 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이 혈은 독소 스위치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래서 몸속에 독소가 많이 쌓이고 몸에 건강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혈을 자극하시게 되면 굉장히 아프다, 통증을 느낀다 이런 말씀들을 간혹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혈을 자극하시면 몸속에 있는 많은 노폐물들이 제거가 되는 그런 효능도 있고요.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목에서부터 머리로 올라가는 기혈순환을 굉장히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혈도 꼭 자극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뒷라인에서 중요한 자리는 헤어 뒤 풍지 라인에서부터 헤어 라인을 따라서 위로 올라오시다 보면 귀 뒷면에 튀어나온 뼈가 있습니다. 그 뼈 바로 밑에가 왕골이라는 자리입니다. 이 왕골이라는 혈자리도 꼭 자극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왕골은 두피 혈액순환에도 굉장히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나 불면증이라든지 밤에 잠자기 주무시기 려는데 잠이 안 온다든지 할 때 왕골혈을 지그시 몇 초라고 했죠? 5초. 5초 동안 지그시 눌러서 자극해 주시게 되면 마음이 안정이 되고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가 바로 왕골입니다. 왕골도 우측, 좌측 양쪽 다 같이 존재하고 있고요. 이 왕골혈을 자극하시면서 편안하게 불면증도 없애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한 두피를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건강한 피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건강한 피부 만들기 첫 번째, 청결 유지하기입니다. 건강한 피부에서 기본적인 건 청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중 세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피부에는 피지 분비도 되지만 땀 분비도 되기 때문에 꼭 유성으로 한번, 수성으로 한번 세안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건강한 피부 만들기의 첫 번째 조건으로 여러분들을 집에서 유성 클렌싱, 그 다음에 수성 세안제, 유성 클렌싱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클렌싱 크림이라든지 로션이라든지 오일 타입이라든지 그건 본인들이 선호하는 타입으로 골라서 쓰셔도 되고요. 수성 세안제 중에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폼 클렌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성 세안제, 유성 세안제로 한번 하시고 수성 세안제로 한번 하시고 이런 철저한 이중 세안으로 피부를 깨끗하게 유지하시는 것이 바로 건강한 피부 만들기의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건강한 피부 만들기의 두 번째는요. 피부를 잘 보호하자 입니다. 요즘 마스크를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세수도 잘 안 하고 또 나갈 때 그냥 나가도 되지 않을까?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밖에 나가시거나 또는 실내에 활동을 하신다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마스크를 쓰니까 자외선 차단제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외선 차단제는 실내에서도 분명히 유리를 통과해서 UVA라는 게 들어오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주셔서 피부 장벽을 만드시는 게 건강한 피부를 만드는 방법인데요. 여기서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알아보고 갈게요. 시중에 가서 자외선 차단제를 구매하러 가게 되면 유기자차, 무기자차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유기자차는 뭐고 무기자차는 뭘까? 유기자차는 화학적으로 만든 자외선 차단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화학적으로 만들었다 해서 피부에 안 좋다 이런 건 없습니다. 단지 발랐을 때 눈이 좀 따끔거린다 이런 안 좋은 단점은 있고요. 그 다음에 발림성이 너무 우수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또 좋게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유기자차는 눈이 따가울 수 있는 단점은 있지만 발림성이 굉장히 우수한 장점도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 무기자차라는 자외선 차단제도 있습니다. 이거는 강물에서 추출한 제품으로요. 피부에 자극이 전혀 없다기보단 저자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자극은 적지만 단점이 또 하나 있어요.
백탁 현상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르시면 좀 피부가 허옇게 변한다, 이렇게 해서 좀 사용하시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발림성이 좋지는 않지만 그 대신 굉장히 저자극이고 또한 방수 효과는 굉장히 우수한 제품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본인이 선호하는 대로 골라서 하셔도 되고요. 요즘은 원체 화장품 회사들에서 많은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유기자차와 무기자차가 같이 함유된 혼합자차라는 제품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을 써서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또 한 가지 자외선 차단제에서 꼭 아셔야 되는 팁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PA라는 수치가 적혀져 있기도 하고요. 또는 SPF라고 적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게 어떤 단어들이고 또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 우리가 알고 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외선 차단제에 적혀 있는 PA라는 부분은 플러스 이렇게 적혀 있기도 한데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PA는요, 자외선 중에 UVA라는 자외선을 차단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플러스가 높아질수록 그 수치가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SPF는요, 자외선 중에서 UVB라는 애를 차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SPF 옆에 보면 숫자가 10, 20, 30 다양한 숫자들이 굉장히 많이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플러스도 많고 SPF도 숫자가 많으면 무조건 좋은 제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기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외출 활동이 긴가, 그리고 바닷가인가, 눈이 있는 썰매장인가, 어느 장소인가에 따라서 그 SPF는 좀 달라지는데요. 단 중요한 거는 플러스가 무조건 많아야 된다, SPF 숫자가 무조건 높아야 된다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될 듯 합니다. 보통 PA가 2개 정도에서 3개 정도 적당하시고요. SPF는 보통 실내 그리고 또 도심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20 내외로 구매하셔서 사용하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사용으로 노화를 예방하시고 피부를 보호하셔야지 피부 미인이 될 수 있는 건강한 지름길이 되겠죠. 그래서 건강한 피부 만들기 두 번째에서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피부 만들기 세 번째, 눈가 주름 예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눈가 주름을 예방하는 마사지 방법은 첫 번째, 찬죽이라는 혈자리입니다. 이 찬죽이라는 혈자리는요, 눈썹 밑에서부터 눈썹 위로 자극을 해주시는데요. 본인의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위로 살짝 들어 올리듯이 마사지를 해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손끝을 이용해서 밑에서 위로 살짝 위로 올려주듯이 마사지를 해주시는 게 찬죽혈에 굉장히 좋고요. 이 찬죽혈은 눈이 침침할 때도 좋은 효능 효과도 있지만 눈 전체의 기혈순환을 좋게 하기 때문에 눈을 맑아 보이게 하는 효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알아보실 혈자리는 바로 정명이라는 혈자리입니다. 정명이라는 혈자리는 단어에서도 아실 수 있지만 눈동자의 정자와 밝을 명자를 썼어요. 그래서 눈동자를 아주 밝게 한다. 그래서 눈에 관련된 노안이라든지 특히 백내장 이런 부분에도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하니 꼭 여러 번 만지시는 게 좋으실 듯 합니다. 정명의 자리는요, 눈이 시작되는 첫 번째 지점입니다. 한번 만져볼게요. 이렇게 눈이 시작하는 첫 번째 지점, 정면혈은요, 눈뿔이라고 말을 하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자고 일어나서 눈곱이 끼는 자리, 이 부분을 5초 이상 지그시 눌렀다 떼고 다시 5초 이상 지그시 눌렀다 떼고를 반복하시게 되면 눈의 피로도 떨어지고 또 눈동자가 맑아지는 그런 건강한 효능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실 혈은 바로 승읍이라는 자리입니다. 승읍이라는 자리는요, 눈 가운데 검은 눈동자 바로 밑입니다. 위치는 여기입니다. 저희 모델 선생님이 한번 만져볼게요. 바로 검은 눈동자 바로 밑에 승읍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도 5초 이상 지그시 눌러서 여러 번 자극을 해주시면 굉장히 효능 효과가 좋은 자리인데요. 어디에 효능 효과가 좋으냐면 눈 밑 처짐,
나이가 들수록 눈 밑처지는 걸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 하시죠. 그래서 눈 밑처지는데 효능 효과가 우수한 혈자리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알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승읍자리를 자극하시게 되면 눈에 촉촉하게, 요즘 안구건조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안구건조증을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우수한 혈이 바로 승읍이라는 혈자리입니다. 이 혈자리는 눈 처짐에도 효능 효과가 있겠지만 안구건조증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낮에 근무하시다가도 또는 뭐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언제든지 내가 눈이 많이 건조하다, 그래서 가렵다, 따갑다 이렇게 느끼실 때는 승읍을 자주 자극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배우실 내용은 동자료입니다. 동자료는 눈 끝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동자료도 지금까지 배우신 거와 동일하게 5초 이상 지그시 눌렀다 떼시는 걸 반복하시면 됩니다. 횟수는 절대 구애받지 마시고요. 많이 하실수록 내 눈이 예뻐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동자료 같은 경우에 눈 끝에 생기는 주름 예방에 굉장히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눈 끝에 생기는 주름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동자료 하나를 열심히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내가 눈가 주름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동자료로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가 주름을 굉장히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은 동자료 혈자리를 자주 눌러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배우실 내용은요, 눈썹 끝에 있는 사죽공이라는 혈자리입니다. 사죽공 혈자리는요, 두통, 머리가 많이 아파, 저희 이런 말 많이 쓰죠. 골치 아파, 이런 얘기 많이 쓰는데 그렇게 골치 아플 때도 눌러주셔도 굉장히 좋은 자리고요. 이 사죽공이라는 자리는요, 눈, 그 다음째 입, 그리고 코와 관련된 얼굴에 있는 눈, 코, 입에 관련된 질환에도 굉장히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또한 이 눈 처짐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이 바로 사죽공입니다. 그래서 눈썹 끝에 잘 잡아서 본인의 눈썹 끝, 다시 한번 모델 선생님이 잡아보도록 할게요. 본인의 눈썹 끝을 지그시 자극하시는 사죽공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배우실 내용은 눈썹이 있으면 눈썹 앞머리, 그리고 우리가 눈썹 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눈썹 산이 올라와 있는 바로 윗면, 양백혈입니다. 자극해 주세요. 자, 양백혈은요, 어떤 기능이 있냐면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경험하셨을 겁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눈이 막 떨린다. 이렇게 시신경이 불안정할 때 자극하시면 굉장히 좋은 혈자리가 바로 양백혈입니다. 이렇게 양백혈을 자극하시게 되면 시신경이 안정이 되고 더불어서 눈 주변에 기혈순환이 원활해지면서 눈가도 예뻐지고 주름도 예방되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있는 부분이 바로 간자라고 많이 좀 들어는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이 끝나고 헤어라인과 측면의 가운데 정도 있는 자리가 바로 태양혈입니다. 태양혈 자극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름을 간자라고도 얘기하지만 혈자리 이름으로는 태양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태양혈은요, 저희 눈, 그 다음째 뺨, 얼굴 측면에 여러 가지 좋은 에너지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주름이라든지 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큰 효능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무엇보다 태양혈은 편두통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머리가 아프다, 편두통이 있다 하실 때도 태양혈을 자극하시는 것도 좋지만 얼굴의 전반적인 모든 에너지가 잘 흐르게끔 하고 싶다 하실 때는 태양혈을 하루에 여러 번, 그리고 5초 이상 자극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가 주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혈자리들을 배워보셨는데요. 지금은 연결해서 한번 마사지를 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저녁에 화장품 바르시고 케어 주무시기 전에 잠자리에 누우셔서도 가볍게 손만 있으면 자극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제일 처음에 태양열 먼저 자극해 주시고요. 태양열 5초 이상.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태양열 자극, 그 다음 밑으로 갑니다. 바로 눈끝, 동자료 자극해 주시고요. 동자료 끝났으면 아까 배우신 승읍 5초 진행할게요.
승을 끝나셨으면 정명혈로 넘어가서 눈 앞머리, 눈곱 끼는 곳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정명 자극해 주시고요. 정명 끝나셨으면 바로 위로 올라가서 찬주, 눈썹 앞머리라고 말씀드렸죠. 눈썹 앞머리, 그 다음 눈썹 산으로 가서 양배, 그리고 눈썹 끝 사죽공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자극을 해주시면 눈가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근데 여기서 딱 여러분들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눈의 주름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압을 여러 개 배우신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는 방향이 생각나는 대로 아무 데나 눌러두면 안 될까? 괜찮습니다. 하지만 눈가 주름 예방에 좀 더 효과를 보시려면 항상 눈의 바깥 부분에서 안쪽으로 들어가시면서 마사지 해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눈가 주름은 우리가 이렇게 세로로 해서 가로 결로 이렇게 생기죠. 그래서 눈썹 주름이 생기는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지압을 해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가 주름도 예방하고 건강한 두피도 만들어 본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매일매일 관리하셔서 건강한 두피와 건강한 피부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포항시 평생학습센터와 만들어가는 건강한 일상.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